한국 경제의 세 번째 특성은 천민성, 전근대성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제기한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투기가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강제 노동이죠. 정경유착, 그다음에 약탈적인 상업, 고리대 금업 같은 비생산적인 산업에 치중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비판한 겁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은 전근대성인데요.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의 적산불화. 일본이 도망간 후에 일본 재산을 싸게 팔았죠. 이거를 재벌들이 가져갑니다. 또한 미국의 원조 물자를 재벌이 역시 싸게 인수합니다. 이게 재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벌이 족벌 세습치제를 가져가고, 그리고 고질적인 이 특혜를 얻기 위한 정경유착 뇌물이죠. 그리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종속 하청 관계로 만듭니다. 이런 그 천민성은 고리대, 사채업자, 부동산 투기와 같은 기생적인 산업이죠. 그리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폭력적인 노사관계, 노동 탄압이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 근대 초기에 나타난 이런 국가 권력의 폭력성, 자본의 폭력성까지 포함합니다. 그 서비스 산업의 기형적인 발달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소비 문화죠. 반문화, 유흥 문화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 재벌의 족벌성을 보겠습니다. 그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지 못한 전근대성인데요. 2004년 기준으로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그러한 51개 기업 집단, 대기업이죠. 재벌들의 지분 내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일촌, 부모 자식이죠. 2촌에서 4촌까지, 형제 사촌, 5촌에서 8촌까지로 분류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죠. 인척, 혼인으로 인한 인척은 4촌 이내로 묶어서 매트리스 형렬 형태로 배열한 결과 상호 관련성이죠. 36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 합계가 4.6%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들의 지분은 4.6%지만 친인척의 계열사 지분 상호 출자 등으로 그룹 전체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자기 거는 4%밖에 안 되는데 그룹의 거의 50%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개 출자 총액 제한 집단, 자산 규모 5조 이상 대기업이죠. 거의 재벌급이죠. 기업 총수의 지분이 평균 1.4%밖에 안 됩니다. 36개 기업 집단의 소속사 781개 중 총수 및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지배하는 회사가 460개, 60%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지분이 1%에 불과하더라도 계열회사죠. 소속 계열회사, 기업 집단, 재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 출자 구조로 3단계, 4단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으로,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 다시 에버랜드로,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삼성 SDI에서 삼성물사로, 현대차의 경우는 현대차에서 기아자동차로, 현대모비스로, 현대차로 순환출자가 이루어져요. 순환출자는 뭐냐면 같은 돈이 그래서 1억인데 에버랜드가
신규 자금을 1억을 충당을 하죠. 뭐, 총수가 1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1억이 일단 에버랜드 자본으로 잡히겠죠. 근데 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또 1억을, 그 1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2억이 되겠죠. 또 삼성생명이 이를 출자하면 3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 출자를 한다는 거. 왔다리 갔다리. 돈의 금액은 똑같은데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 금액이 마치 늘어난 자본인 것처럼 이렇게 자본이 증가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2006년 말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72%가 전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1%를 조금 넘는 50만 명이 사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토지의 집중 현상. 전체 가구의 0.5%를 조금 넘는 10만 가구가 전체 땅의 30%, 땅값 기준으로 하면 21%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7배다. 이것은 땅 부자들을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 토지의 소유가 편중되고 있고 이것이 또 대물림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광역 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 비율이죠. 강원도 48%, 경북 47, 충북 47, 전남 44, 충남 42, 대부분 40%가 넘고 전국적으로 41.6%에 달했다. 이는 외지인이 그 지방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투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 주택 보급률은 106%며 가구보다 집이 더 많네요. 모든 국민 가구한테 집을 한 채씩 나눠줘도 다 누구든지 집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4%밖에 안 되고 무주택자가 45%, 즉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원래는 100%가 넘어야 정상인데 전국적으로 54%고 특히 수도권은 44%, 수도권은 50%, 서울은 44%. 도시로 갈수록 이렇게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자치부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을 보게 되면 주택이 가구 수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즉 과잉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투기 목적의 다중주택 소유,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보게 되면은 주택 소유수를 보게 되면 20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죠? 20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돼 있죠. 임대 사업을 한다, 그죠? 임대 사업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땅값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혀 있다. 거품이다.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3,200조인데, 3,200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수준이니까 실제로는 5천조 수입니다. 남한 땅을 팔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다.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고 미국 땅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땅값의 거품이죠. 2007년 GDP를 기준으로 할 때 5배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 기준으로 GDP가 2.6배인데 한국은 5배가 넘는다. 또한 사채업자, 대부업이죠. 고리대금업. 2008년 기준으로 성인
3,800만 명 가운데 3.7%인 127만 명이 대부업을 사용하고 있고, 784만 원의 사채를 쓰고 있다. 총 규모는 10조 원이다. 사채업자는 17,000곳에 달하고 무등록까지 합치면 2만 3천 곳이다. 연 25% 있던 이자 제한법은 IMF 때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이자 제한법이 사라졌죠. 수백 프로까지 올랐습니다. 사채 이자가. 2007년에 가서야 법을 개정해가지고 66%에서 49%로 나눠졌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사채의 경우 아직도 수백 프로의 피해자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특히 사채업에 일본계가 많이 지출했는데 전체 사채업체의 0.15%에 불과한 일본계 사채업체 15곳이 국내 총 사채 시장의 14%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서민 대상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서 바로 일본 기업이죠. 사나머니, S&P 파이낸셜이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들은 2007년 한 해에만 1,300억과 928억의 순이익을 얻었다. 사채업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또한 소작제도,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임대차와 사실상의 소작제도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62%가 임차농이고 농지의 42.8%가 임차농이다. 그리고 이 임차농, 농지를 빌려준 사람들, 소유자를 보게 되면 그중에 61%가 농민이 아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규직의 규모도 마찬가지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업종에 걸쳐서. 전 업종에 걸쳐서. 바로 이러한 비정규직은 생계비에 미달한 월급 때문에 8시간 이상을 장시간을 노동해야 되는 임금 노예, 현대판 임금 노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